네. 본인이 본인 말을 계속 부정하는 일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지속하다 보면은 들통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말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지점들을 몇 군데 좀 봤습니다. 뭐 네. 가장 이거는 명태균 씨가 했던 말을 자기 부정이다. 그 오빠 있잖아요. 오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했을 때 예.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예. 뭐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명태균 씨한테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예.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오빠라고 안 부른다라고 했는데 예. 그 CBS 라디오에서 나와서 예. 오빠 예.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와서 뭐 우리 오빠 네. 상태가 어떤지 좀 네. 알아봐 달라고. 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얘기를 보면서 했다. 아, 본인 말이 본인 말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발표된 내용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여론 조작을 네. 한 것이다라고 자백에 해당하는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이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노컷 뉴스에 또 새로운 단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명태균 씨가 60대 더 나오면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대 30대 표본 조작을 하고 60대하고 70대 혹은 그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또 가중치를 줘서 높여서 또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네. 녹음 파일인 네. 거죠. 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뭐 노컷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네. 썼던데 네. 이 비슷한 내용인 겁니다. 예, 표본을 장난을 치는 거죠. 표본 그러니까 이제 다 여론조사의 어떤 대상에 ARS 다 돌리지 않고 네. 표집이 다 덜 된 상태에서 좀 더 올리는 겁니다. 가중치를 더 둬서 똑같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대를 더 올리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께서 20대 젊은 층의 지지를 더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20대만 골라서 비중을 높인 겁니다. 20대만.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예. 전체 20대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어디서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원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명부가 57만 명부가. 근데 그 명부를 또 홍준표 시장 측에서 받았다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고. 네. 어쨌든 그 유출된 명부를 가지고 어떤 조사를 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걸 그렇죠. 걸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정치 성향별, 지지 후보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조사가 가능해지는 거고 네. 그걸 근간으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여론을 또 만들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저희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그 당원 명부와는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ARS를 돌리다가 그 조그마한 표본, 그러니까 다 차지 않은 표본을 다시 분석해서 좀 비중을 특정 표본의 비중을 늘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표본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런 겁니다.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것은 2022년이에요.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인데 이것도 강혜경 씨하고 통화한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강혜경 씨하고 통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뉴스토마토에 나온 명태균 씨의 음성은 2021년 9월 29일 대선 경선 당시고 대선 경선 당시고 요거는 본 후보 때죠. 본 후보 그러니까 그 후보로 결정되고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대선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3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판에 이제 통화를 한 건데 이때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령별 득표율 하면 더 60세나 이런 데 올라가지 윤석열이가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돼요. 이번 일 끝날 때까지만 좀 고생 좀 해줘. 휴가를 한 일주일 가든지, 뭐 챙겨주라 하되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미 공표용 여론조사 보고서에는 20대에서 30대, 40대 샘플 줄이고 5060 세대 늘리는 그 결과값이 별도로 존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별도로 무슨 그 결과값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예정된 뭔가가 결론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뭐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왜 그 앞선 보도에 보면은 예. 당원 명부를 예. 분류를 해놨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당원 명부 분류. 예.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 네, 그런 명부를 따로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명백한 조작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특정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샘플링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면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냥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예.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특별하게 지금 발언이나 내용을 삼가하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실이 무건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이제 사건 추가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것만 쓰고 안 쓰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이어지는 보도에서 또 다른 녹음 파일이 나옵니까? 앞서 이제 서영교 의원 오셨는데 그 녹음 파일만 4,000개다. 그래서 분석할 사람이 없어서 다 못 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자원봉사라도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더 있습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뭐 더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일 수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고 또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대통령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고 하면 기사를 쓸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당장은 좀 방향을 틀어서 명태균 씨가 어떤 이권 개입에 관여돼 있는지를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인 거죠, 돈. 아,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있어요. 뭐 본인 뭐 CBS 라디오에 나와서 나는 빈털털이고 돈이 하나도 없고 저한테도 뭐 월세방 살고 뭐 가난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분이 어떻게 계속 매일 비행기를 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치권에 친하면 네. 저희가 가장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정보입니다, 정보. 네, 미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같은 거를 사전에 획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명태균 씨가 좀 정치권과 가깝게 지내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미공개 정보로 어떤 이득을 받느냐를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어떤 미공개 정보 혹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쓴 정황이 포착이 된 거군요.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와서 아이고 벌써 7분이네요.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강혜경 씨가 21일 날 국회 출석하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는 국감 출석 안 한다고 불출석 사유서 냈어요. 네. 강혜경 씨도 사실은 이 사건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찌 보자면 명태균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네. 일종의 이제 그 종범과 주범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은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채감이나 이런 거 없었다고 합니까? 본인도 당연히 부채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더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실망감이 더 많이 크게 밀려왔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번 보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했고 숙고했고 논의했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 조작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해가 갈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인간 박형광으로서는 너무 힘든 기사였습니다. 네, 기사였고 다만 어쨌든 기자 박형광으로서는 보도해야 되는 기사다라는 판단을 했고 내부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는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본인을 등기이사로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등기이사로 있는
과 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면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 조작으로 표본 조작으로 여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때 네. 벌금형을 받으면 그 등기 이사가 받거든요. 등기 그렇죠. 이사가 돈을 내야 되고 네. 그런 일들이 잦아지다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요. 오늘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파문과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편의점도 저희가 계속 이 상황을 저희도 좀 취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건 기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건강 관리 잘하시고 밥 열심히 드시고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